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인데요. 오늘은 그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그 근로소득과 관련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하거나 아니면 새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말정산을 하셨잖아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 연말정산에서 혹시라도 빠진 사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 공제받아야 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려받아야 될 환급액보다 덜 돌려받았을 거거든요, 연말정산 때.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환급세액이 더 늘어나겠죠. 대상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도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셨던 분, 그 연말정산 한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024년 이전에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정기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혹은 세금이 더 나오는 거다 그러면 수정신고, 요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양가족 중에 어머니 한 명,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누락됐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입력하는 거를 이제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력을 해가지고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지금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지난해에 직장을 퇴사하시고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경우도 포함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내문도 안 왔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를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근로소득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개 이상 직장을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2개에서 소득을 다 합산해서 하지 않고요. 각각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문도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댓글에 이제 계속 이런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월세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는데 요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직장 재직자인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안 해준 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직을 2번 하셨었고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답변이죠. 방법 영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됐던 공제 항목들을 새로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택스 화면이고요. 세금 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메뉴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신고 화면이 떠요. 그 중에서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여기 근로소득 신고에 정기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혹시라도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단순경비를 신고나 일반 신고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근로신고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일반 신고나 아니면 단순경비를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신고에 정기신고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기본사항 정보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사항들이 떴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거 연말정산 불러오기는 왜 하냐 하면 이미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각종 인적 공제나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입력하고 신고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 공제 항목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소득도 불러오고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새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만 혹은 수정해야 되는 것들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하니까 기존에 연말정산 했던 내역들을 여기서 불러오는 거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내 근무지에 대한 상호가 나오고요.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급여 선택과 공제 선택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 줄이니까 공제 선택도 급여 선택도 다 체크하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가 2줄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지난해에 뭐 2개 이상을 다녔다 그러면
여기가 두 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실제 받은 총 급여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다른 한쪽 거를 합산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두 개를 다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장이 있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가장 잘 된 그 직장을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하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게요. 뭐냐면 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자. 복수근로소득자라고 하면은 뭐 직장을 여러 개 군데 다녀가지고 근로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잡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변동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나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의 몇 %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연말정산 했을 때 C 직장 것만 연말정산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C 직장의 소득만 기준으로 잡았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건 전체 소득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복수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변동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해서 연말정산한 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항목들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A 직장, B 직장, C 직장을 각각 연말정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여러 직장에서 중복되게 받았으니까 요걸 수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 이 소득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신고 메뉴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 저장 후 다음 위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는 한 페이지로 돼 있는데 제일 위에는 내가 이미 연말정산으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갔던 총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인적공제, 그 다음에 소득공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세액공제 이렇게 항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총 급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거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입력 수정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지고 직접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나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근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한 거기 때문에 혹은 중도에 퇴사했어도 중도퇴사자 정산이 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금액이 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공제거든요. 인적공제는 지금 여기는 연말정산을 했을 때 본인만 이렇게 공제를 받았는데 요걸 수정해야 된다 혹은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입력 수정하기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부양가족 중에 어머니 한 분이 누락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입력 수정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화면에서 한 분을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한 분을 여기에다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를 선택하라고 돼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문단 내용 적용하기로 나오시면 이렇게 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본인하고요. 직계 존속 이렇게 두 분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아까는 여기 150만 원 하나였는데 지금은 부양가족 한 명이 있고요. 뭐 경로우대도 지금 적용이 되니까 총 400만 원으로 늘었겠죠. 인적공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예요. 그러니까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떠 있습니다. 신고 내역들이. 혹시라도 이게 다르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에 소득이나 그러니까 총급여죠. 아니면 밑에 공제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시기 전에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띄워놓고 보고 나서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뭐 총급여도 나와 있고요. 각종 공제 항목들에 뭐를 공제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지금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할 때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433만 644원 요거에서 얼마를 줄이냐에 따라서 환급액이 추가가 되겠죠. 혹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 그러면 여기 나의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그 지급 명세서 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해당되시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을 텐데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항목마다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로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항목인지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밑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인데 일단 근로소득자가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액 공제 항목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항목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도움말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혼인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생겼죠. 그래서 50만 원씩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재가 돼 있을 거고 혹시 연말정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복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새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계좌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산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불러와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계산을 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하시면 나오시면 여기 이렇게 세액공제 항목이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눌러가지고 요 도움말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월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 500만 원을 입력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제되는 세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요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지금 결정세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4330644죠. 자, 아까 봤던 원천징수 영수증 4330644 맞죠?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결정된 세액이 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새로 인적공제 부양가족 한 명을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월세세액공제도 넣었죠. 그리고 아까 연금계좌도 조금 더 넣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요렇게 낮아졌죠. 3051644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생겼어요. 이제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27만 9천 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환급이 지금 발생하게 되면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출화면 이동으로 마지막 제출화면에서 환급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어떤 거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시면서 누락 항목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새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복수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던 복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2개 이상의 급여를 합산해가지고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연말정산에 공제 항목들이 중복으로 들어갔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새로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환급이 나온 경우에는 환급계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기한 내, 지금 2024년도 분에 대한 신고는 6월 2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납부 역시도 혹시 지금 여기는 환급이지만 만약에 하나 납부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세금도 납부를 요 기한 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지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